안녕하세요. 닉스페 닉입니다. 식사하셨어요? 오늘은 제가 얼마 전에 그 화학공학 프로세스 엔지니어 뽑는다고 해가지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한번 CV 좀 보내달라. 제가 그래서 보고 괜찮은 것 같으면은 저희 그 HR이나든지 리드 엔지니어한테 추천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좀 놀랬습니다. 놀란 거를 그래서 오늘 좀 말해 보려고 해요. 뭐 이제 제가 구독자가 많은 건 아닌데 저는 이제 생각하기로는 그래도 취준생 분들이 좀 많이 본다고 생각을 했는데 한 뷰가 한 700 뷰가 나왔더라고요. 그래서 그 얘기는 한 700명 정도가 봤다는 얘긴데 그래도 저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오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적은 분들만 보내줬어요. 되게 손에 꼽을 정도로 10손가락 안에 뽑을 정도로 이렇게 보내주셔가지고 좀 놀랬어요. 되게 그 지원해 주신 분이 별로 없어가지고 든 생각이 궁금하더라고요. 왜 이렇게 저는 좀 그래도 좀 많이 할 줄 알았는데 첫 번째 든 의문은 인재가 이렇게 없나? 라는 생각이 이렇게 들고, 그리고 두 번째는 해외에서 일하기가 좀 부담스러워서 그런가? 라는 또 질문을 가졌었고요.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너무 겁을 줬나? 막 너무 힘들 거고 굉장히 공부 많이 해야 될 거고 야근도 할 거고 너무 겁을 줘가지고 좀 그랬나? 라는 또 생각이 또 들었고, 그리고 제가 이제 페이가 적을 수도 있다. 페이가 적어도 와서 좀 공부하는 마음으로 공무원 준비하는 것보다 낫지 않냐 라고 했는데, 그거 페이 적은 거에 대해서 좀 그런 것 때문에 좀 안 좋아했나 라는 생각 가졌고, 또 직업 안정성이 없다고 했는데 또 직업 안정성 때문에 지원을 안 해주셨나 라는 생각이 또 들었고, 또 마지막은 영어가 안 돼서 그냥 뭐 난 영어가 안 되니까 해가지고 지원을 안 해주셨나 하는 이런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. 왜냐면 굉장히 소수의 분들만 보내주셔가지고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왜 안 보내주셨는지, 혹시 관심은 있는데 안 보내주신 이유가 뭔지 좀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뭐 개인적으로 만약에 이제 제가 이렇게 필터링을 한 거죠. 제가 이제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찾는 사람은 이러한 사람이다 라는 거를 필터링을 해가지고 이게 줄어들었는지도 모르겠어요. 잘 해가지고 그거에 잘 따라 주셔가지고 어쨌든 많이 없어가지고 좀 걱정을 하긴 했는데, 이게 너무 많이 와가지고 내가 그거를 다 답변 못하거나 아니면 보지 못하면 어쩌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, 그래도 뭐 필터링이 잘 되는 건지 아니면은 저희가 뭐 지뢰 이거 보신 분들 중에서 지뢰 겁을 먹고 안 보내주신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편했다, 조금이어가지고. 그리고 또 하나 느낀 거는 CV가 굉장히 좀, 뭐 저도 CV를 잘 쓰는 편은 아닌데 굉장히 처음 쓴 티가 확 나고 그리고 굉장히 간단했어요. 물론 이제 이거를 뭐 간단했다는 게 그냥 너무 그냥 언제 졸업, that's it, finish 딱 이거니까 좀 황당하더라고요. 뭐 대학교 적고 뭐 대학교만 적으면 뭐 어떻게 뽑아야 되는 거죠? 그냥 다 케미컬 엔지니어링이고 대학교만 적으면은 뭐 모르겠습니다. 그래서 너무 좀 황당했어요. 물론 이제 경력이 없으니까 그런 건 당연한데 너무 이게 그냥 너무 간단하게 뭐 A4에 반도 안 쳐가지고 딱 주셨더라고요. 그래서 좀 이렇게 CV를 써보는 연습도 많이 해야지, 해외 취업에 관심 있다면은 좀 여러 찾아보고 해야 되지 않나,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지 않나, 이런 기회가 왔을 때 딱 쓸 수 있으려면 미리 좀 준비를 해놓고 미리미리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. 그리고 일단 CV는 저도 잘은 못 쓰는데, 일단 저는 경력이 있으니까 쓸 게 많이 있잖아요. 그 신입보다는.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신입분들 보면은 CV가
이제 코멘트 하고 싶은 게 뭐냐면, 일단은 좀 보기가 좀 편해야 될 것 같고, 그리고 시간 순서가 좀 맞아야 될 것 같아요. 시간 순서가 막 뒤죽박죽 막 돼가지고 하면은 이제 읽기가 힘들잖아요. 이 사람의 어떤 행적을 추적하기가. 그리고 군대를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왜냐면은 그 대학교 그 군대 2년이 빠져 버리면 외국에서는 우리나라가 군대를 가는지 안 가는지 몰라요. 그리고 1년 가는지 2년 가는지 3년 가는지도 모르고 이게 무조건 맨데터리인지 이것도 잘 몰라요. 우리가 이스라엘 군복무 몇 년 하는지 잘 모르잖아요. 몇 년 하는지도 모르고 그게 뭐 다 맨데터리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모르잖아요. 그 나라 상황에서. 근데 이제 이게 뭐 그 인도 사람이라든지 뭐 프랑스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기에는 한국에 대해 잘 모릅니다. 그런 사람이 그냥 보기에는 인연이 비어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한국적인 거를 모를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걸 좀 적어주면 도움이 될 것 같고, 그리고 화공기사 같은 것도 될 수 있으면은 그거를 뭐 이제 영어 영문 버전 요청을 해가지고, 화공기사를 몰라요. 화공기사도 모르고 뭐 산업기사 이런 거를 외국에서는 모르죠, 당연히.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서티피케이션 쓰긴 쓰는데, 그거를 그래서 좀 어태치 해가지고 영어로 번역된 거 있잖아요. 그런 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뭐 이메일에 뭐 나는 정말 여기에 관심이 있고 열심히 할 각오가 돼 있고, 그리고 정말 공부도 했고 관심이 있다라고 했는데, 막상 CV를 열어보니까 되게 간단해. 그럼 관심이 있었으면은 글쎄요, 뭐 자기가 공부한 거라도 좀 적었을 것 같아요. 공부한 거라도 뭐 딸랑 대학교 어디 나왔고 그냥 딱 그거만 쓰는 것보다도 어디다가 자기가 뭐 굳이 뭐 어떤 아카데미에서 한 거 아니더라도 뭐 커버 레터라든지 아니면 어디 자기 그 익스피리언스 서머리에다가 어떤 거를 뭐 공부를 정말 관심 있고 공부를 했다면은 좀 알겠죠. 그래서 어떤 뭐 힛 익스체인저가 있다. 힛 익스체인저가 있으면은 뭐 학교 때 배운 뭐 그런 열교환을 이용해 가지고 그런 거를 디자인할 수 있고, 그거를 이제 공부를 했다. 뭔가 좀 더 아카데믹한 거를 넘어서 프랙티컬한 디자인을 나름대로 공부를 하고 뭐 교육도 듣고 뭐 이래 가지고 이런 거 좀 디테일하게 적어야지. 그냥 뭐 어느 과목을 들었다, 끝. 뭐 관심이 있다, 끝. 이게 이러면은 경쟁력이 없는 것 같아요. 일단 이게 CV 자체가 면접을 이끌어내게끔 하기 위한 건데, 거기다 그냥 정말 뭉뚱그려 가지고 스페시픽하지 않게 적어 놓는다면은 그 보는 사람하고 어트랙션을 얻을 수 없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뭔가 좀 디테일하게 자기가 좀 관심이 있고 공부했던 분야라고 하면은 디테일하게 써야죠. 디테일 안 있으면 뭉뚱그려 쓰면은 제가 보기에는 말로만 하는 거죠. 말로만. 만약에 제가 이제 컴퓨터 뭐 프로그래밍이다, 그럼 이제 잘 모르잖아요. 근데 이제 뭐 나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엄청 관심이 많고 뭐 공부도 했고 막 이랬는데, 뭐 결론은 디테일이 없어. 뭐 C 언어가 됐든지 뭐 C++이 됐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어떤 부분을 했고 뭐 어떤 거를 했고 좀 디테일하게 쓰면 되는데, 나는 C 언어 공부했다, 끝. 이러면 이게 이 사람이 진짜 관심이 있었던 건지 아니면은 뻥카를 치는 건지를 모르잖아요. 그래서 뭔가 좀 자기가 그 어떤 그 열정 이런 걸 나타내려면은, 그리고 그게 사실인 거를 입증하려면은 뭔가 더 디테일하게, 남들보다 관심 있으면 디테일하게 적어 내려가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. 물론 이제 장황하게 길게 쓰진 않더라도 뭔가 이런 딱 그 단어 같은 거 있잖아요. 키워드 딱 아는 사람이 보면 이 사람이 좀 관심이 있구나, 그리고 그걸 알고 공부하고 썼구나 라는 정도를 금방 캐치할 수 있거든요. 이 그 인더스트리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그냥 뭉뚱그려서 수박 겉핥기식으로 나는 관심 있다 그냥 열정만 표현하는 건지, 진짜 그 열정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어느 정도 디깅을 하고 공부를 하고 그랬던 사람인지를 그냥 키워드 하나로만으로도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. 왜? 다른 관심 없는 사람들은 그런 키워드를 안 쓰거든, 아예. 근데 진짜 관심이 있다면은 뭐 데이터 시트라든지 P&ID, PFD,
시뮬레이션, 하이시스 써가지고 뭐 대충 어느 정도의 프로시저 같은 것도 이제 써고 이런 프로시저를 뭐 알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자기가 관심 있는 거에 대한 증명을 해야 되는데 증명이 없으니까 좀 경쟁력이 부족하지 않나. 만약에 지금 이런 CV를 딴 데다 보내면은 당연히 연락이 안 오죠. 안 올 것 같아요. 저라도 안 할 것 같아요. 일단은 그 다른 CV랑 경쟁력이 없는데 경쟁력이 없고 아무리 그레듀에이트라고 해도 뭔가 차별화된 뭔가 미사역으로 이게 아니라 정말 그게 좀 공부를 했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거를 이제 용어를 쓰는 거죠. 전공적인 지식. 자기가 이제 엔지니어를 하는 거면 전공적인 지식을 쓰는 거죠. 좀 더. 근데 물론 어떤 이제 뭐 유튜브 보면은 CV는 최대한 간결하게 한 장 내외라고 쓰는데 진짜 그렇게 쓰면은 이걸 뽑을 때 이 사람을 인터뷰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. 응? 만약에 영어가 필요한데 영어를 플루언트하게 하는데 뭐 영어를 어느 정도 할 수 있고 뭐 영어를 자기가 한다라는 거를 표현하려면 뭐 어느 정도 좀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리고 좀 어떤 사람은 이제 간단하게 쓰라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디테일하게 썼으면 좋겠어요. 자기가 어떤 걸 할 수 있고 어떤 걸 학교 때 배운 어떤 걸 가지고 실무에 어떤 게 적용되는 이 정도를 알고 있고 이런 걸 좀 디테일하게 좀 프로페셔널하게 보이게끔 쓴다면은 면접을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오늘 하고 싶은 말은 의외로 너무 조금 보내주셨구나. 그래서 이제 다행히 조금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면접 제가 연락을 드리지 않고 그냥 이메일만 드렸어요. 좀 아직 부족한 것 같다라고 하고 그 대신 제가 CV에다가 코멘트를 했어요. 아 이런 거는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런 거는 좀 디테일하게 써라 이런 거를 피드백을 드렸으니까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그 피드백 참고하셔가지고 다른 이제 해외 업체 CV를 보낼 때 좀 더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이렇게 보내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하여튼 만약에 겁을 먹으셨다면은 보이스비 앰비셔스라고 좀 너무 겁 먹지 마세요. 그냥 뭐 부딪혀 보면 되죠. 열심히 하면 되고. 하여튼 오늘은 그 자리에 대해서 제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원해 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마감을 했고 어느 정도 리뷰를 하고 제가 이제 추천을 했어요. 그래서 뭐 그분이 될지 안 될지는 저도 모릅니다. 이제 또 저희 HR에서도 봐야 되고 또 실무진에서 이제 뭐 마음에 들면은 CV가 마음에 들면은 이제 면접을 하자고 하겠죠. 전화 면접, 화상 면접이라든지 뭐 그래도 제가 이제 잘 추천했으니까 아무래도 더 들여다보지 않겠습니까? 그냥 모르는 사람이 보낸 CV랑 제가 추천해서 추천한 CV랑 하여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네,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빠이.